달에는 달이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달에는 내 마음만 있다. 내 달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어머니라는 얘기죠. 그게 인류전이거든요. 어머니는 허상이라고 서양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걸 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차원적인 그림이 3차원인 덩어리보다 훨씬 더 광활한 자유를 준다는 것. 극히 사실적인 방법으로 우리네 얘기 달랑아리를 그리는 고영훈입니다. 어우, 집이 그냥, 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비도 오고 그러는데. 네, 오늘 날씨가, 어우, 막. 꽃들이 비 맞아가지고 아주 촉촉하니. 아니, 그러니까 더 싱그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제주도 출신이라 가지고 물을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야, 집에 이렇게, 야, 연못도 있고. 예, 저 속에서 나오는 물을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름에 특히 더우면은 여기 와서 호연지기 잘 해요, 이게. 와, 여기가 그 예전부터 좀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예, 이 동네가 한 5분만 나가면 백사실이라고, 거기가 이제 김정희 선생이 이제 그 놀이터가 있거든요. 계곡이 있고. 그런데 화가들이 참 좋아해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언제 오신 거예요? 여기가 한 17년 이렇게 돼가네요. 아, 네. 정원도 직접 이렇게 다 꾸미신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고, 이건 매화지. 예. 지금 저쪽에 보면은 벚꽃, 그다음에 이제 자목련, 이런 꽃들이 내가 그림 그리는 그 화면에 다 소재들이에요. 책꽃 이렇게 할 때 이제 나비도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거를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생태계를 알아야 내가 이제 그 그림의 어떤 진면목이 나오는 거고. 야, 여기만 있어도 그냥 하루가 가겠는데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소나무들이 자기 영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잘 손을 안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밀린 애들은 이렇게 낙엽이 돼버리고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서 공부 좀 많이 합니다. 인생 공부를. 내가 서지 않을 자리는 비켜줘야 돼. 그리고 올 애들은 또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이 건물을 내가 지었는데 1층은 놀이터처럼 이렇게 돼 있고 2층이 작업실, 3층이 이제 수장고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작업실로 들어가시죠. 네. 네, 여기가 이제 1층 작업실 내부입니다. 네네네. 저 밖에 있는 나무들하고 그 사이에 집속이지만 이렇게 그 식물들을 해서 안팎의 구분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닌지 밖인지 모르게 느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도 이거 우리나라 이게 마루입니다. 마루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테이블 만든 거고. 집이 여기까지가 있고 밖에 우물이 있었는데 내가 저 우물을 집 속으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 정말 신라 시대의 우물입니다. 우물돌. 신라면 꽤 됐죠? 그렇죠. 연배가 1000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래. 근데 여기 그 와인이 있네요. 예, 그 뭐 아주 천연 냉장고처럼 이렇게. 이거는 그 신라 시대 때 와인 아니죠? 내 겁니다. 이게 그 내 꽃이 그려져 있고 돌멩이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저 창을 일부러 뚫어가지고 안과 밖 사이에서 마치 구름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 위를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저것도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만의 무릉도원을 여기다 또 이렇게.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은 거죠 뭐.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네. 2층이 작업실입니다. 네네네. 구름다리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네네. 들어오세요. 이게 우리 작업실. 네, 작업실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냥 내가 그림 그리기 편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그 작업실이 전체적인 느낌을 제가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 하면은 돌과 나무와 유리 요 세 개만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벽면 구멍에 유리만 딱 껴놓고 그다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등도 다 쓰려고 그랬는데 그림 그리는 데는 많은 조명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리고 방해만 돼 시선에. 그래서 지금 많이 이쪽은 이제 꺼져 있고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빛이 저 그림에만 이렇게 투사되고 저 형광등도 자연광 광도를 그대로 주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이제 했고. 조도를 그런 식으로 예. 맞춰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 한지로 그 빛들을 가려놓으니까 지금 그림만 보이지 눈이 안 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안개가 낀 듯한 반사광 내지는 그런 쪽의 광을 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공기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를 그리려면 직사광이면 공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사되는 광, 자연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광이 섞이면서 아주 부드럽게 조화되는 그런 톤으로 하면은 그림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이 내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지 내가 억지로 그림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과 내가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한 공간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시면은 주로 이제 내가 쓰는 재료들이고 여기에 내가 돌책 그릴 때의 오브제들이 그대로 있어요. 요것들을 다 이제 그린 거거든요. 아, 그림 그리는 이제 소재들을 여기. 소재들 중에 일부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고 요거를 걸어 놓은 핸드백을 그린 그림이 네덜란드 여왕이 사간 그림이 소재입니다. 저거. 아, 이게. 예. 그거고 여기 보면은 트럼펫도 있고 뭐 여자 발도 있고 그런데 트럼펫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아마추어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한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저 트럼펫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 그림도 이제 하나 그린 게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도자기도 이제 좀 있죠. 네네네. 아예 다 그림 그렸었던 건데 큰 달랑아리를 저렇게 그릴 때도 디테일을 이런 데서 직접 따가기도 합니다. 이건 분청인데 천지창조라는 굉장히 큰 작품을 요거 소재로 했어요. 이게 한 300호 되는 크기의 이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물레가 돌아가는 것을 화면에서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업했던 어떤 그런 소재들이 다 이쪽에 다 있는 거네요? 예, 그냥 뭐 작업실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저쪽에 보면은 2002년도에 달랑아리가 저게 처음 이제 달랑아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달랑아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네네. 그림자밖에. 그리고 저거는 위에 띄웠거든요. 네네. 띄웠는데 옛날부터 나는 띄우는 것이 이제 뭐 주된 작업이니까 돌멩이를 그릴 때도 항상 띄웠고 우주에 떠 있다라는 개념으로 밑에 없어요. 단지 그림자는 살짝 있습니다. 그림자도 저거는 운무나 공기에 이렇게 비춰진 그림자. 특히 이제 달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가겠죠. 네. 그런 그림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게? 이거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항아리를 처음 그릴 때 이게 그때 값이 보물급이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빌려다가 그리는데 깨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돗자리 깔아놓고 저 항아리를 이렇게 모델로 놓고는 고사 지내신 거구나. 고사 지낸 거지. 딱 두 가지를 빈 겁니다. 제발 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샘플을 본 적도 없고 그러거든요. 제발 그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대호 달랑아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한 3년 뒤에 박물관에서 달랑아리를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달랑아리 전시로서는 처음이고 그때부터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3년 뒤고 3년 전이니까 달랑아리를 구경한 적이 없죠. 이걸 보고 이거는 돌멩이보다도 더 대단한 소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된 그 과정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냄비 아까 올라올 때도 조그만 냄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데 생존의 이제 도구거든요. 거기에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찌개도 해 먹고 그릇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네 그 사기 그릇, 뭐 복자도 적혀 있는 옛날 60년대, 50년대 쓰던 사기 그릇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거를 처음 느낌이 왔냐 하면
새해에 그 우리 어머님이 선왕당에 가서 빕니다. 자식들 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물 떠놓고. 예, 물 떠놓고. 네네. 결국은 이제 사발이 생존이기도 하지만 신과의 연결이란 말이죠. 그런 그 신적인 그런 것을 내가 옛날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발의 느낌은 틀려요. 그런데 이제 어느 행가, 어느 신문사에서 신년이 됐으니까 신년 그림을 신문 전면에다가 좀 하겠으니까 그려달라. 또 마침 이제 그런 전시를 신년이니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신년이니까 새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영상을 그려야 되겠다 해서 생각난 게 어머니의 그 선왕당 사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딱 보여주니까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도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뒤쪽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배경이죠. 그런데 저쪽 그림은 보면은 저게 이제 2013년도에 제작된 건데 네네. 10년 정도를 지난 데서 이제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바뀌어요. 자, 여기 깨진 것도 있고 여기 무늬가 그대로죠. 저게 저겁니다. 이거를 잘 알려면은 지금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 그릇을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걸 만들어서 사용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틀려요. 이 속에는 그 사람과 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깨진 것이 이게 내가 깬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깼거든요.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썼던 것들이 이제 나한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발은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내용을 갖는 거예요. 사발의 내용을. 그래서 저 사발의 내용을 잘 알려면은 지금 있는 요 사발만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이전에 한 50년, 100년 전에 그것까지도 이 사발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1살 때의 고영훈과 70살의 고영훈이 늘어뜨렸을 때의 전체의 고영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면은 요 모양이잖아요. 저 때는 더 예뻤을 거란 말이지. 과거에까지 다 그렇죠. 포함한. 근데 그때 그 기억은 가물가물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흐리게 이제 과거 거는 이제 그려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탕과 이 사발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저쪽 처음 그린 항아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뚜렷한 항아리만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과거를 그렸기 때문에 과거와 그 주변과가 막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 13년 이후의 그림들은 보면은 배경과 주된 이제 오브제 항아리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가 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도 사발과 같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요번에 베니스 가서 작년에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이 항아리와 저 항아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미래라는 얘기거든요. 저 그림도 같은 그림이니까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있을 것이고 저거는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있고 그 과정을 다 합쳤을 때에 이 항아리라는 것이 좀 더 우리네한테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 항아리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현재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현재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왜냐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현재죠? 왜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자마자 과거예요. 나오는 순간. 예. 입을 벌리는 순간부터 과거가 돼버려요. 음이 파열되기 시작하면서 과거. 그럼 현재는 뭐냐? 입 벌리기 전에는 뭐예요? 과거? 미래였나? 미래도 아니고 그냥 올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미래라고 할 수도 있죠. 올 것.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순간이 정말 찰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폭 속에 이제 담아 놓으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 내가 이렇게도 있지만 뒤쪽에서 만약 보면은 내가 이렇게 안 있어요. 뒤통수만 있잖아요. 요 모양과 요 모양이 틀려. 그럼 요 모양과 요 모양을 다 봐야 조금 더
잘라라. 그래서 저 그림에서 저 사이 뒤쪽에 있죠? 아, 이 안쪽에 있는 거. 네. 요것이 제목이 앞과 뒤입니다. 아, 앞뒤. 네. 아. 그러니까 그림만이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앞만 보이니까. 앞만 볼 때는 앞만 보고 그렇죠, 그렇죠. 뒤로 가려면 시간이 다시 가야 되니까. 과거든지 미래든지 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한 화면 한 물건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고민하는 게 지금 이런 방법이거든요. 네네네. 이 배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하얀, 사실은 하얗지 않습니다. 제가 색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하얗다라는 색은 상상이 색이고 흰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을 다 가미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니까 온갖 색이지, 색은 뭐예요? 어떤 것에 비춰지는 반사예요. 태양에 반사되는 것들이 강렬하고 많다 보니까 특정한 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잔잔한 어떤 수없이 많은 것들이 뭉쳐졌을 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경계선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백이라고 얘기할 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으려고 하는 여백이라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도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뭘 담으려고 하는 담기를 위한 존재예요. 이 그릇은 그릇만 가지고는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이라는 것과 그릇이라는 것이 합쳐졌을 때 물도 성립되고 그릇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람에 이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휙휙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나무가 소리내는 거예요? 바람이 소리내는 거예요? 아. 둘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개는 같은 지향성을 갖고 있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소리를 매개로 하면은 그건 누가 하느냐? 사람이라는 그 이 청감각이 그걸 소리라 친다.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은. 모든 포커스는 사람한테로 돌아가고 만약에 사람이 마음이 적용이 안 되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국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달을 달이라고 치는 거예요. 달이 이 달랑아리를 보고 달랑아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이 하지.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달랑아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런 흔적들은 그러면 그거 이제 또 다른 문제이자 같은 문제인 거예요. 요 흔적, 요거는 구울 때 나온 흔적이에요. 이게 뭐 구울 때 항아리 구울 때 흙에서 뭔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항아리가 한 200년 됐다고 치면은 이 흔적은 200년의 시간을 갖고 있죠. 네네네. 그럼 요거는 뭘까? 요거는 저런 흔적은 아니에요. 긁힌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한 150년 전 사람이 들고 가다가 된 흔적이에요.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을 한번 볼까요? 요건 저 조명이 반사된 거거든요. 가장 최근 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200년부터 나까지의 시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임 트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겁니까? 있을 법한, 있어야 될 이 얘기잖아요. 네네. 아까 그릇에 얘기할 때 그랬죠. 담겨야 될 때 그릇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네네. 아직은 안 담겼어. 그 그릇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담기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현재라는 얘기. 그래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래입니다. 과거는 접어도 아픈 거, 뭐 행복한 거. 미래는 희망이에요. 살아갈 목적입니다. 그거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힘들어.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내 그림에서 필히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추구권의 행복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 당하고 흔적 나고 찌그러지고 그런 것도 이제 가는 거란 말이지. 제 그림 보면서 행복해지시면 난 성공한 그림입니다. 요즘 시체말로 가만히 쳐다보면서 멍하니 쳐다보면서 잡생각 다 없을 때 그냥 저것과 대화를 할 때 뭘 느낀단 말이죠. 나의 희망을 얘기를 하고 같이 호흡하고 내 그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냥 좋아.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 행복을 찾아 들어가는 하나의 문 같으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은 절에서 얘기하면 일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전에 그 부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통해야 이 그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 뒷면에서 느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쓴 것도 있는데 점 너머에라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현실이거든. 이렇게 내가 보이는 그 너머에 어떤 이상향을 찾아가는 거고, 달에는 달이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달에는 내 마음만 있다. 그래서 내 달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어머니라는 얘기죠. 그게 일류전이거든요. 네네. 어머니는 내 그림이 일류전이란 말이에요. 허상이라고 서양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걸 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2차원적인 그림이 3차원인 덩어리보다 훨씬 더 광활한 자유를 준다는. 그러니까 훨씬 더 심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입체적인 네. 그런 것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에서 보는 행복을 찾아내는 거지. 이게 뭘 담게 그리니까 극사실이니 이런 얘기로 잡다하게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이고. 그렇죠. 지금 선생님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항아리를 그렸어라가 아니라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너머에 있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가장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 그림 앞에 서면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덜 수양이 돼가지고 네. 들어가려고 막 노력은 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도 부처님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기도 하고. 아, 그럼 선생님 이거 작업을 어떤 식으로 그럼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크릴 가지고 이제 단번에 이 색깔들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5번, 6번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래서 속살이 있어요. 색깔이. 그 속을 얘기를 안 하면 색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색깔부터 신경 써서 씁니다. 왜냐? 그 색깔이 5번을 칠해도 그 색깔이 나옵니다. 어릴 때 여기 흔적 남은 거요. 50살 돼도 남아요. 수술 하면 모를까. 그 시간이 지나가도 그건 남아있고 그게 그 사람이에요. 속병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좀 시커멓잖아요. 속이 그렇게 겉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릴 때 항상 속살부터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색 자체를. 색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를 두텁게 발라버리면 오히려 속에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반짝반짝하게 그려놓으니까 바니스를 뭘 칠해요? 그래? 아, 반짝반짝 한다고? 나 바니스 칠하는 거 없다. 그러고. 네네네. 나 오히려 더 불투명하게 그려. 유한 줄 알았네, 다들. 나도 유화로 하려고 이렇게 했지. 네네. 그 얼마나 쉬워. 이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거든. 그렇죠. 색깔도 잘 섞이고. 네. 근데 요 색깔이 나오기 위해서는 5번 칠한다고 했잖아요.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요약 바른 것처럼 돼. 거의 유약 바르듯이 이제. 그래서 어린애 살은 얼마나 예뻐요, 부드럽고. 속살 피부까지 다, 속살 피까지 다 섞여서 그 피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살색이 그냥 겉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한 1cm 속의 끝까지 이렇게 다 보여서 그렇게 버시시하게 보이는 거라. 그 원리요. 아까 이게 쉽진 않은데.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누구 말로는 도 닦는 거지 이제. 나는 고통의 연속이고. 네네네네.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 옆면에 보면은 여기 지금 돌가루로 이렇게 그 만들어 놔가지고 문자가 있어요. 여기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고 숫자도 있고 다 있어. 뭐 지금 많이 뭉개지게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글자는 돌책할 때도 문명을 상징하고 이제 돌은 자연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자연 위에 문명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문명이 섞여 있는데 나는 이제 인식판이라고 해요. 캔버스가 아니라 그 인식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공간은 내가 알 수 있는 지식, 지능, 감각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저러한 어떤 내용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식이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하고 작용한다라는 얘기지. 나는 개미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야. 인간이라는
그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미를 여기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얘기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다 몰라, 자꾸. 그죠? 근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건 당신이 몫이요. 그러니까 그건- 쌤은 그냥 이거는 누가 알아줘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어쨌든 이건 무조건 행위 자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속에서 꼭 있어야 될 요소란 그렇지, 말이지. 저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신발 안 보고 얼굴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나중에 인류학자들은 신발 쳐다봐요.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처음 말했던 그 사발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안에 당겨야지 이게 사발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런 행위 자체가 당겨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 문이 완성이 되네요. 이게 그렇게 쉽게 보이지가 않아. 어이씨, 오늘 봤네. 오늘 이후부터는 선생님 자꾸 요것만 볼 것 같아, 다들. 그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보고자 하는 사람만 그렇지, 바라야지. 선생님,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거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공부는 무슨. 그래서 저도 한번 선생님 얼굴 그리면서 좀 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래요. 그것도 이제 다른 얘기가 또 있겠죠. 스토리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 최초로 제가 나갔다고, 한국 대표로. 네. 네. 그리고 또 최초의 경력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네. 현대미술에서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많았었어요. 바젤 아트 페어 같은 경우라든지 소더비 크리스티 뭐 이런 전시라든지 시초인 것들이 많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 가지고. 뭐 시대가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